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 치료, 추간공 도침 치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요.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이 협착증 때문에 정말 고생하시죠. 그런데 추간공을 도침으로 치료하면 허리 협착증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허리 협착증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간 동안. 그래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거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자, 앞에 말씀드렸듯이 추간공 도침 치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허리 협착증 환자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허리 통증만 있는 분들, 다른 분들은 허리가 아닌 엉치나 허벅지, 정강이, 종아리, 발에 당김, 저림, 통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허리 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 나는 이상하게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프다. 대신 엉치가 아프다, 허벅지가 당긴다, 종아리가 당긴다, 정강이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원래 허리 협착증이 그런 겁니다. 허리 협착증 환자의 많은 퍼센티지는 실제 허리에 증상이 있는 게 아니고 다리 쪽으로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추간공 도침 치료는 이 둘 중에 어디에 도움이 되냐? 바로 두 번째 경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는 허리 협착증이라고 하면요, 척추 내부가 좁아짐에 따라서 증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척추 내부가 좁아짐에 따라서 신경, 혈관, 또 가운데 지나가는 척수를 압박해 가지고 여러 증상이 발생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뼈를 떼어내거나 또는 나사를 박아 가지고 뼈를 강제로 늘리거나 이런 치료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협착이 돼 있으니까 넓혀줘야 되겠죠. 그런데요, 환자분들을 관찰해 보니까 또 여러 연구들을 보니까 MRI상 협착이 똑같다 그래서 같은 증상이냐? 이게 단순히 협착이 심해져서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눌려서 나타나는 거라면, 협착 정도가 같다면 증상도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협착이 심하게 돼 있어도 증상이 없는 분들이 있고, 협착이 덜 돼 있어도 증상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러냐? 바로 협착 외에도 이 추간공이라고 신경과 혈관이 나오는 곳인데, 이곳 주변에 어떤 게 유착된 조직,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조직이 신경과 혈관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에 협착증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신경과 혈관이 나오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주변이 딱딱한 조직에 의해서 서로 엉켜 붙어 있고 신경과 혈관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신경과 혈관이 방해를 받아서 증상이 심해지겠죠. 그런데 이런 유착이 MRI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유착 때문에 증상이 심해진다. 그러면 신경이 나오는 이 구멍을 바로 추간공이라고 하는데, 이 추간공에 생긴 딱딱해진 유착을 뭘로 해결할 수 있다? 도침이라고 하는 걸로 해결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분들은 협착도 없고 유착도 없어요. 그런데 증상이 심해. 다리가 저리고 종아리가 당기고 발에 힘이 떨어져요. 왜 그래요? 그런 분들은 혈류순환 정도가 약한 분들이 있어요. 혈류순환 정도가 원래 약한 분들은 협착도 없어, 유착도 없어, 척추가 깨끗해. 그런데 증상이 심할 수 있는 거죠. 왜? 혈류가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신경으로 영양 공급도 잘 안 되고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혈류순환 정도를 높여야 되겠죠. 협착증은 MRI 상으로 보이는 구조적인 협착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요? 추간공에 있는 유착, 이걸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혈류순환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사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허리협착증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증상이 있어요. 허리에만 증상이 있거나 또는 허리를 넘어서서 엉치나 다리 쪽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 엉치나 다리 쪽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추간공의 유착을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하다. 엉치나 다리 쪽으로 증상이 있는 허리협착증 환자분들 추간공의 유착을 해결했더니 증상이 빠르게 소실되는 경우가 많더라. 추간공의 유착은 어떻게 하냐? 딱딱하게 굳어있는 바로 신경이 나오는 구멍, 이 추간공에 있는 유착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은 도침이라고 하는 침이 있어요. 도침. 왜 도침이냐? 일반 침은 바늘 모양인데 비해 도침은 끝이 미세한 칼날 모양이거든요. 미세한 칼날 모양인데 이 뼈 주변, 추간공 주변에 딱딱하게 굳어진 조직들을 도침으로 풀어줍니다. 뼈 주변을 풀어주기 때문에 어때요? 신경이나 혈관에 대한 손상 없이 잘 치료할 수 있어요. 예, 이게 기술이에요, 기술. 예. 그래서 추간공 주변의 유착을 도침으로 풀어주면 추간공의 유착이 해결되면서 신경과 혈관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이 해결된다. 그러면 내부의 협착을 해결하지 않고도 증상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더라. 왜? 허리협착증은 말씀드렸듯이 구조적 협착, 그 다음에 추간공의 유착, 플러스 혈류순환에 의해서 증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협착을 해결하지 않고도 유착을 해결해주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도침으로 추간공의 유착을 해결했어요. 또는 도침으로 추간공의 유착을 해결할 시간이 아직 없어요. 집에서 뭘 하는 게 좋냐? 발끝치기라고 하는 걸 하는 게 좋아요. 발끝치기. 3분에서 10분 동안 하는데요.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톡톡 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관절이 스트레칭이 되고 이완이 되고 척추의 정렬 역시도 매우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신경이라든가 발끝까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호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기 전에 발 뒤꿈치를 붙이고 발의 앞을 톡톡 쳐주는 발끝치기 운동을 매일 3분에서 10분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허리협착증 중에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이 아니라 엉치나 다리로의 통증과 증상을 느끼는데 이것이 만약에 단순히 허리 협착 때문이라면 협착된 공간을 넓혀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 협착이 돼 있어도 증상이 없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협착이 아니라면 또 무엇 때문인가? 추간공의 유착 때문이더라. 그래서 추간공의 유착을 도침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발끝치기와 같은 운동이 좋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로의 엉치로의 증상 때문에 고생하시는데요. 오늘 내용이 허리협착증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